안녕하세요. GDNet 인사이트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제너런TV 이츠맨 안철준 촌장입니다.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AI,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는 게 이제 커다란 대세가 되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혁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 에이전틱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들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실제 IBM 왓슨 오케스트레이트 그리고 프로덕트 밥이라고 하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구성하고 또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IBM AX 플랫폼 사업본부의 박지연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BM에서 데이터 플랫폼에서 AI BTSS, 브랜드 테크 세일즈 스페셜리스트를 맡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첸시오의 박성진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첸시오에서 왓슨엑스 사업을 담당하고 기술 부분을 특히 더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네. 많이 떨립니다. 네.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먼저 박 매니저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 각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많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AI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나온 경험이고 그러다 보니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회사에 맞게끔 적합하게 찾아가는 게 요즘 가장 당면한 많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AI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는 않죠. 사실 사람 많이 뽑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AI 네. 도입하는 것도 사실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주로 포커스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조금 포커스할 내용들은 주로 에이전틱 AI에 맞춰져 있는데요. 요즘에 또 대세가 에이전틱 AI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이런 에이전트들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그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나아가서 이 에이전트들을 사실 개발자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현업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워크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에 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무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이제 기업의 담당자분들하고 AX 전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고민 얘기하시죠? 네. 많이 고민들 하시고요. 네. 특히 요즘에 상용 버전의 LLM 서비스들 많이 써보셔가지고 기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 근데 그걸 실제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업무에 직접 연결해서 쓰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게 IBM하고 저희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실제 오늘 데모를 좀 보여주실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네.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보여주시면 그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잘.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의 의견과 또 질문을 환영합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DNet 오늘 인사이트 웨비나 에이전틱 AI 시대의 업무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에이전틱 AI, 즉 기업을 위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솔루션은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와 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로드맵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어시스턴트 형태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들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이 어시스턴트 형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챗 GPT 형태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GPT한테 저희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LLM이 응답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아웃풋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일들을 직접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라스베이거스 행 비행기를 끊고 싶어 라고 하면, 나 비행기 끊고 싶어. 이런 비행기가 있어. 라고 대답해주는 게 기존 어시스턴트 형식이었다면, 에이전트는 직접 예매를 할 수 있는 툴까지 연관되어서, 나 라스베이거스 가는 비행기표 끊고 싶어. 라고 하면, 비행기표를 직접 끊어서, 너 몇 시 어디 행, 몇 시 비행기 끊어줬어. 라고까지 전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게 에이전틱 AI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데이터 플랫폼에 속해 있는데요. 그 AI가 왜 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느냐라는 의문을 조금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데이터 적재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AI 레디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이 AI를 어떻게 옵스 형태로 활용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이걸 생산성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서 다루고 있어요. 결국은 AI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의 기전은 결국은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IBM의 Generative AI 스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즉, 온프레미스 형태로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형태로도 이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올라가는데, 네. 오픈소스 모델들이나 뭐 기타 IBM이 직접 만든 그래나이트 같은 모델들도 가지고 있고요. 모델 게이트웨이나 A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외부 모델들도 임포트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What's Next.ai, 더 거버넌스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케스트레이터와 밥은 조금 더 애플리케이션트의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레벨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AI 플랫폼 내 각각의 어시스턴트 서비스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What's Next라고 하는 솔루션들은 요 세 가지 기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오픈. 어떤 모델이든 데이터든 도구든 프레임워크든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트러스티드입니다. 즉, 신뢰할 수 있게끔 투명한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을 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인티그레이티드, 즉 기존 인프라, 시스템, 프로세스랑 원활하게 통합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세 가지 기조를 목표로 What's Next가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여기 뭐 복잡하네요? 네, 저희 사실 전체 솔루션을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조금 오늘 소개해드릴 오케스트레이트나 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네, 중요하죠. 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온프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IBM 클라우드, 뭐 다른 클라우드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AI 레디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AI는 데이터의 퀄리티에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들이 이제 닷 데이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닷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게 사실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사용하는 것도 지금 세 번째 레이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거버넌스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규정 준수, 요즘에 한국에서도 또 AI 기본법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준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걸 거버닝하고 뭐 평가, 모델 네. 평가를 하고 보안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거버넌스에 들어가고요. 닷 AI라고 하는 솔루션은 조금 더 개발자 중심의 모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을 뭐 파인 튜닝 한다거나 그런 모델들을 조금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오케스트레이트, 오늘 소개해드릴 오케스트레이트는 조금 더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에이전트 형태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발표 자료, 네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AI를 그냥 도입하면 뭐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구성의 요소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뭔가 유기적으로 잘 연동했을 때 보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좀 드러나네요, 그게.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기본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레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에이전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관리까지 할 것인가가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할 부분들은 이 레이어에서 가장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네.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도 웨비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이고요. AI 어시스턴트와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고 나아가서 배포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사실 그럼 오케스트레이트가 왜 필요하냐? 오케스트레이트의 장명이 왜 오케스트레이트냐? 네.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오케스트레이트라는 단어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나요? IT 쪽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보통 제일 많이 듣는 건 이제 음악 연주. 아, 음악. 네. 아, 제가 음악이 좀 약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트. 맞습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뭔가 이렇게 나오죠. 조화롭게 조율하고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AI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은 마찬가지의 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 수많은 에이전트 개발한 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통합된 창구로서 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케스트레이트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정말 잘하시는데요? 네,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근데 에이전트가 너무 많으면 여기에 질문해서 답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인가?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그렇죠. 조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린터 같은 걸 이렇게 법인카드 이런 걸 위해서 뽑아야 됐을 때 그럼 이거는 인사 업무니까 HR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프린터 관련된 영역이니까 IT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충분히 그런 게 혼동돼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서 알아서 라우팅해주면 조금 더 통합된 경험을 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생각하는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랑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걸 하나의 장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직접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이제 Build Your Own Agent, 즉 노코드나 프로코드 툴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사랑 IBM이 직접 만들어 놓은 프리빌트된, 사전 구축된 에이전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맨 위에서 Orchestrator for Tools and Ag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구축한 에이전트들을 혹은 툴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가장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측에는 에이전트 AI Observability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게끔 나아가서 왼쪽에는 이제 거버닝 할 수 있게끔 규정 준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전트의 어떤 롤별로 또 다양할 것 같고 이제 이 롤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해서 하나의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왓슨 오케스트레이트를 바라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IBM이 생각하는 에이전틱 AI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걸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전체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도메인 특화된 에이전트나 아니면 직접 커스텀 빌드한 에이전트 혹은 이미 임베디드된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말고도 뭐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데이터, 뭐 프로세스 같은 걸 하나의 에이전트로 구성을 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요 장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도 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의 경우 이 5가지 기능을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노코드. 비기술 사용자들도 이제 각각의 도메인 전문가들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챗2 빌드해서 이제 자연어로도 프롬프팅 생성해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코드. 당연히 이제 개발로 넘어가면 유연성이 증가를 하니까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ADK라고 해서 개발자가 CLI 환경에서도 에이전트를 빌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플로우 빌더라고 해서 오케스트레이트 자체의 기능 플러스 랭플로와도 통합을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드파티 에이전트. 그래서 이미 외부에서 구축된 에이전트들을 이제 표준 프로토콜인 A2A나 MCP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비전문가부터 실제 개발 고 전문가까지 전체적으로 다 뭔가 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많네요. 와, 알겠습니다. 모든 프레임이나 모든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유연성이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노코드 에이전트 빌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리에이터 에이전트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노코드로도 사람들이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전 구축된 툴들이나 아니면 사전 구축된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에이전트들을 노코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Canvas for Tool Building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툴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영역이고요. 뭐 프로코드 SDK를 통합을 해서 플로우를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다이얼로그나 액션 환경에서 이제 구축 경험들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도큐멘트 태스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 가장 또 핫한 주제가 레그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큐멘트를 업로드를 해서 그 문서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추출한다던가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휴먼 인더 룹으로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도큐멘트 태스크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그 오케스트레이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어떤 펑션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 데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워크플로우를 개발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서버빌리티나 이런 관찰 가능성에 관련된 영역들도 이제 에이전트 관련돼서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이거 화면 크게 좀 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최근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요 에이전틱 컨트롤 플레인 관련된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아가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옵서버빌리티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영역이고요. 네. 뭐 저희 이밸류에이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에이전트 어떻게 평가하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에이전트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거버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AI 에이전트 혹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이 왓슨 오케스트레이트에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확히는 이제 네. 에이전트 옵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네. 오케스트레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이제 IBM에서 어떻게 왓슨X를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클라이언트 제로 유스 케이스인데요. 네. 저 클라이언트 제로라고 하는 게 IBM에서 IBM어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직원들을. 네. 그래서 IBM어들이 이제 우리 이런 거 필요해라고 해서 탄생한 에이전트들과 반대로 또 우리 이런 피드백이 있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IBM이 IBM의 클라이언트가 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제로. 네, 알겠습니다. 직접 써보고 네.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검증하고 네. 그 다음 시작해 놓자. 이런 아이디어네요.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제로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제가 네, 클라이언트 알겠습니다. 제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가 제 예시인데 네. 여기에 말씀드린 게 에스크 HR, 에스크 IT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조금 저희는 에이전트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에스크 IBM한테만 물어보면 각 에이전트로 라우팅이 돼서 대답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에스크 IBM만 접속하면 어떤 목적의 어떤 미션 혹은 에스크인지를 알아서 분배해서 답변을 받아주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왓슨X 오케스트레이트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에이전트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레디하게 이것도 만들고 큰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에이전트들을 A2A나 MCP를 통해서 툴이나 에이전트를 연결하고 네. 나가서 에이전트 옵스 가서 이제 다양한 인증 체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 에이전트 옵스 전체 영역에서 왓슨X 오케스트레이트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 플랫폼입니다. 왓슨 오케스트레이트가 정말 하는 일이 정말 많군요. 그러니까 최종단에서 이제 실제 사용자와 같이 해서 실제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일을 오케스트레이트가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대부분 네. 다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다 커버가 사실 되나요? 보안 관련된 네. 부분들은 지금은 아마 별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거버넌스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거버넌스도 사실 원래 왓슨엑스더 거버넌스의 일부 기능들이 존재를 했다가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점차 오케스트레이트로 들여오려고 하는 게 네. 아까 컨트롤 플레인 관련된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원래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 네. 저희 클로드의 회사 엔트로픽이 있는데 네. 엔트로픽이 IBM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만든 솔루션이 바로 프로젝트 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 하는데요. 이 친구가 밥인가요? 네, 이 친구가 네. 바로 밥입니다. 네. 꽤나 귀엽게 만드셨습니다. 왜 밥이에요? 사실 밥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조금 이게 지금 보시면 SDLC 전반에 거친 파트너라고 되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가장 흔한 이름이 뭐 민수, 철수, 민준 네. 뭐 이런 이름들과 관련해서 만든 거랑 네. 비슷하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밥 뭐 이런 네. 누가 봐도 어딘가에 한 번쯤 있을 법한 아, 그래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파트너가 알겠습니다.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자 아이콘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연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지연. 한번 건의를 제가 자, 알겠습니다. 밥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밥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SDLC라고 하는 게 이제 계획 분석부터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유지까지 전반에 걸쳐서 이 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밥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계획 분석 영역으로 가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이 에이전트를 해 나갈 것인가. 아, 설계 단계부터? 네, 맞습니다. 예,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서화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문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개발은 당연히 이제 코드를 도와주는 친구니까 개발 파트너니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디 부분에서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테스트를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배포나 이제 나가서 유지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밥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왓슨 오케스트레이트로 뭔가 구성하고 구성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밥을 호출해서 혹은 뭐 밥과 얘기를 해가면서 계획부터 테스트 또 검증 유지하는 것까지 다 뭔가 도움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K,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코딩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죠. 네, 그런 코딩에 있어서 이제 밥이 같이 연동돼서 인티그레이션까지 아, 많이 도와주는 알겠습니다. 역할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개발, 디벨롭트 쪽에서 뭔가 코드를 실제로 더 뎁스 있게 뭔가 하려고 할 때 전체적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밥이랑 같이 조율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상무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SDLC 파트너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개발자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심층적인 컨텍스트를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 작업을 엔드 투 엔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해서 나 이거 태스크할 거야라는 거 하는 걸 쭉 보여줘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체크가 가능해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에이전틱 AI가 설명 가능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밥이 그런 역할도 잘 하고 있네요, 그러면? 사실 이 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에이전트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원래 이 친구가 원래 포머 이름이 왓슨엑스 코드 어시스턴트였어요. 별로야. 네. 그러다가 이제 밥으로 이제 우리는 어시스턴트 말고 네. 에이전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밥이라고 하는 네. 친구 이제 리패키징해서 최근에 나왔어요. 사실 3월 말에 따끈따끈한 친구군요. 따끈따끈한 네.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에이전틱한 어프로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별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네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이걸 뭐뭐뭐 하고 싶어 라고 밥에게 주면 그 개발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제 맥락을 좀 이해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 번 걸쳐서 우리 이거 에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루프 형태로 본인 스스로 고쳐 나가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이제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인티그리티가 유지가 되는지 이제 검증하는 역할까지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밥을 보면은 요 네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다큐멘테이션 관련된 영역으로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드를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요. 요 모드가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플랜 모드로 되어 있으면 밥이 약간 계획을 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코드 모드로 되어 있으면 조금 코딩을 하는 역할을 좀 더 위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한 4-5가지 정도 프리빌트로 되어 있고 원하시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클로드를 사용할 때 LLM 모델을 사용할 때 LLM 모델을 이제 선택해서 뭔가 이제
프롬프트 날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가? 네, 모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질문을 할 때 AI한테 제일 먼저 쓰는 게, 너는 뭐 학생이야. 디파인을 하는 거죠. 너는 네, 학생이야. 네, 개발 역할을 하는 프론트엔드 학생 이런 거를 다 원래 처음에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걸 하나의 모드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를 준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당연히 IBM은 B2B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술적 부채를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수준의 개발자 영역을 강화하는 데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터렛 코딩이라고 가능을 합니다. 즉 이제 그냥 에디터에서 쭉 있는 코드들 안에서 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코드로 바꿔줘라고 하면 평면으로 즉 자연어로 지시사항을 그대로 입력하면 이 친구가 그 코드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액션들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지원을 워크플로우에 직접 통합을 해서 이제 집중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그 코드 어시스턴트라고 했던 친구도 자바 모더나이제이션, 자바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특화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도 자바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UI 모더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리액트 JS 라이브러리를 현대화해서 이제 사용자 경험을 즉시 향상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밥 쉘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따 아마 상무님이 보여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VS 코드 ID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밥 쉘 같은 경우에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CLI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최근에 어떤 니즈라든지 어떤 반영, 트렌드를 잘 다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현대화 코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제 코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거쳐서 이제 밥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SDLC 전체에 거쳐서 밥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게 또 뭐 있냐, 뭐가 에이전트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버벌리틱스, 법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누구의 사용량이 얼마야라고 하는 거를 조금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코인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네, 네. 이게 액티비티를 할 때마다 이제 밥 코인이 얼마가 소모되는지 오른쪽 위에 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네. 기반으로 누가 얼마만큼 언제 사용을 했는지 바벨리틱스로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MCP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툴 같은 경우에도 연결을 해서 이제 밥 친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 파인딩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시프트 레프트 세큐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걸 조금 더 앞단에서 하자라고 네.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사실 작업되는 동안에 여기 이거 키인 거 API 키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밥 파인딩스라고 하는 탭에서 뜹니다. 네. 그래서 미리 사전적으로 보안을 예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프트 레프트 쪽은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밥이 또 그런 역할도 좀 도와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보안 취약점까지 네.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또 책임지는 그런 롤까지도 또 밥이 또 해준다. 네. 밥 돈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 코인 많이 먹겠는데? 코인 사실 코인 최적화를 위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델들이 아까 엔트로픽이랑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네. 만든 거니까 클로드 모델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IBM 자체 그래나이트도 있고 이런데 아무래도 토큰 소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드밴스드한 모델들을 쓰면 많이 되고, 네. 그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작은 모델들을 쓰면 적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밥은 자동으로 라우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큐멘테이션 같은 네. 영역에서는 조금 이제 작은 모델들을 써서 그런 거 문서 만드는 건 조금 코인이 덜 들고, 그다음에 개발을 전체에 거쳐서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고급화된 모델을 쓰면 그래요? 그건 조금 코인이 많이 들고. 해당되는 모델 슬렉팅 관련된 부분들도 밥이 알아서 좀 지적해주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밥이 알아서 LMM 라우팅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적절히 다이어트를 하는군요, 스스로.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네. 밥의
차이점은 요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각 태스크에 맞는 모드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제품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서 설명드린 오케스트레이트랑 밥이랑 같이 보면은 이렇게 아키텍처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밥이 어디 있나요? 아, 밥이 오른쪽에 여기 있군요. 오른쪽에 네.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업무를 할 거냐, 어떤 다큐멘트를 기반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밥에게 입력을 해주면, 밥이 그러면 이제 ADK 연동된 오케스트레이트에 우리 이런 워크플로우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코드로 작업을 해서 제작을 해줍니다. 아,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나 코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럼 이거 분석하려면 또 한 세월 맞아요. 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도 이거는 뭘 하는 에이전트고 뭐 하는 거고 이런 도큐멘테이션 형태로 분석을 해서 주고 이걸 사람이 보고 리뷰해서 그럼 이런 에이전트로 만들면 되겠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이제 밥과 오케스트레이트를 같이 보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밥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IBM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커스텀 제로? 제공을 네, 클라이언트 네, 제로입니다.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 제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밥을 가장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는 네네네네네.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사실은 내부 직원이 저런 거에 더 민감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판적이거든. 네, 점수가 좋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 이거 안 좋아라고 해도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솔직한 답변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나름 제품이다. 알겠습니다. 현재 밥은 여튼 공식적으로 런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네. 사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어 있고요. 네. IBM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온프렘으로 거의 모든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즉 9월 말쯤에 네. 출시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로드맵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밥에 관련된 어떤 레퍼런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가요? 네. 네. 그 밥 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네. 트라이얼로 제공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 네.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 나온 솔루션이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설명이 그래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이 주인공이에요? 네. 궁금하시면 밥이 주인공. 밥을 활용하는 거니까 밥이 알겠습니다. 주인공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꼭 좀 한번 흥미로울 것 같으니까 링크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IBM 제품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IBM. 알겠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설명 굉장히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왓슨 오케스트레이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냥 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밥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롤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돼서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주 흥미롭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또 이제 실제 각각의 도메인 영역의 전문가까지 다 쓸 수 있는 형태가,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하면 특히 이제 개발 쪽에서 뭔가 더 도움을 받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안 영역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도우미가 이제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스트레이트는 조금 더 에이전틱 AI를 위해서 이제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를 다루는 솔루션이고요. 네. 밥은 사실 별도 솔루션으로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SDLC 파트너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오케스트레이트에 있는 이제 개발 관련된 영역들을 밥이 잘 도와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일단 될것 솔루션은 같습니다. 별개이지만 네. 같이 연동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밥도 좀 초대를 해주세요. 이만한 네, 피규어나 인형 같은 거 있어요? 인형 있나요? 여기 데려오고 밥한테 좀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공수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 해외에서는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네네. 국내에서는 아직 네, 못 알겠습니다. 다음엔 밥을 좀 데려오시는 걸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실제 밥에 대한 오케스트레이트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요. 금방 가죠. 말씀을 두 분이 잘 하셔가지고. 네.
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양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앞서 박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신 그 두 가지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와 바합을 통해서 실제 현실적인 업무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그 데모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HR 쪽에 온보딩을 하기 위한 그 에이전틱 AI 어플리케이션을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은 실제 업무 개발자가 아까 말씀 나누신 바합을 통해서 어떻게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에 올라가는 에이전틱 어플리케이션을 금방 만들 수 있느냐를 네.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보험 업무를 다루는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페르소나가 오른쪽에 보시는 바대로 보험용 운영팀 매니저가 담당자네요, 담당자. 예, 담당자, 예, 현업이라고 흔히 네, 말씀하시는 네, 네. 분이 이걸 어떻게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코딩하지 않고 네. 그 에이전틱 AI를 개발할 수 있느냐.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내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이 제공되는 게 없네?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예전 같으면 IT 엔지니어한테 부탁해서 몇 개월 또는 몇 주 이상 걸리는 작업들을 본인이 직접 바베에게 아, 예, 네, 네. 자연으로 네. 난 요런 것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에 있는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에이전틱 AI 네, 네. 프로그램에 끼워 넣어서 네. 통합시켜서 돌아가게 만드는 아.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말씀드리니까 지금 밥이 실제로 밥을 활용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그 디벨로퍼, 개발자뿐만 아니라 네. 현업의 담당자들도 본인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뭔가 만들 네. 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예,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수준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네네네. 그걸 아까 말씀드린 몇 주나 몇 달 걸리던 작업을 엔지니어가 옆에서 도와주면 네. 금방 바합을 통해서 금방 만들어서 여기 바로 통합시켜 드릴 수 있죠. 네네.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산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네,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실제 개발자가 온보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여기에는 여기도 아까 말 자연으로 기본적으로 바합을 통해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와 툴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른편 하단에 보신 바처럼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MCP도 여긴 간단하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간단하게 디스크립션만 해주면 그거는 자동으로 그냥 MCP가 연동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사람이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분명히 진행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는 것 관계, 흔히 얘기하는 휴먼 인 더 룹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배포도 아까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에 금방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1초 이내 배포시키면 바로 올라가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바합을 통해서 그 왼쪽에 보는 MCP가 이제 연동해야 되는 시스템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위에 쭉 누르면 레이저가 나옵니다. 맨 위에 쭉 누르시면. 네. 네. 오. 새로운 기능. 요 MCP는 기본으로 IBM이 만든 제품과의 연동이기 때문에 요건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를 줄여서 WXO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하는 MCP를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스닉 MCP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보안 점검,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SQL 인젝션이라든지 외부에서 침입 들어와서 네. 이것들 이상한 일들을 벌리게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소스 코드를 기본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그 MCP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오른편에 보시면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에 자동적으로 배포를 시켜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네네. 자, 첫 번째 데모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조금 속도가 빨라서. 네, 잠깐 세워주시죠. 네. 요거 일단 네. 형태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들 보통 많이 쓰는 그 ID를 IBM에 맞춰서 지금 그런 인터페이스를 똑같이 만든 건데요. 네. 그 VS 코드라는 ID를
IBM에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제공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잘 아실 건데 가운데가 이제 밥이 만들어낸 산출물 다큐멘트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오른편이 이제 대화창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자와 밥과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밥 U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단계는 이제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내가 보통 명시적으로 자연어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도 이 플랜 모드에서 계획들을 다 만들어 주는데 보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요구사항 명세서하고 기술 명세서를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 데모 다시 네. 계속 쭉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요구사항 명세하고 기술 명세를 확인해서 플랜을 만들어 보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라고 하면 이 밥이 저 두 개를 분석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투두리스트를 이제 쭉쭉쭉 만듭니다. 아, 그래서 오른편에 투두리스트를 저렇게 쭉 보여주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디렉토리 구조인데 지금 표준 구조를 선택해서 지금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오른편에 지금 보이는 저것이 이제 투두 리스트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저걸 이제 승인을 나면 저걸 가지고 이제 실제 구현 계획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상세 플랜을 가운데 쭉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요건 왓스넥스 오케스트레이 배포를 할 때 배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테스트 계획서까지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코드가 작성하게 될 겁니다. 물론 사용자 어프로브를 받아서 합니다. 위에는 자동으로 하라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 시연 영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수동 모드 어프로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나 환경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툴이라고 해서 이제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결해야 될 게 슬랙이라든지 또는 저 워크데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하고 여러 가지 다 애플리케이션이 연결해야 있죠. 돼서 그런 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 에이전트 YAML은 저거는 에이전트 자체를 코딩하는 겁니다. 네. YAML이라는 형식으로 디스크립트하게 정해주면 저거 자체가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가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 완료하고 네. 완료하고 나면 다 완료된 데 이제 보고서를 또 하나 쭉 보내줍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런 걸 개발했고 이렇게 앞으로 개발이 쭉 실제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다 보여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그걸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한 걸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개발자가 저걸 다 확인하면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 테스트 단계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물론 요거는 이제 미심쩍으면 실제 플랜하고 또는 저 스펙 사양들 요구했던 사양들을 가지고 개발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비교 같은 걸 해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아까 테스트 시나리오까지 다 네. 만드는데 테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보시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실제 그 여러 가지 디펜던시가 제대로 맞는지, 비즈니스 로직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테스트를 직접 얘가 만들고 밥이 만들고 그걸 실제 실행해서 테스트 결과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결과도 지금 보신 바대로 저 표시로 지금 어떤 것들을 테스트 다 했습니다라고 네, 보여주게 네,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다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실제 보안 점검을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네, 네, 점검하기 네, 네.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닉이라고 하는 그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주는 전문으로 하는 그 라이브러리하고 연결을 지금 시키는 작업. 네, 네, 여기 네, 보안 점검용인데. 그래서 그러면 보안성 점검을 요걸 사용해서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테스트 끝난 소스 코드에 보안 취약점이 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굉장히 심각한 단계, 굉장히 높은 위험도, 그다음 낮은 위험도 이렇게 물론 그것을 조정하면 조금 더 나눌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나누어서 보안성 점검하고 나면 그걸 딱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네. 그럼 개발자가 보시고 아주 심각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라고 네. 하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프로그램 소스에서 그 보안 취약점들 다 해결한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수정해 달라고 또 코멘트를 날리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그걸 다 수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걸 재점검시켜서 재실행시켜서 보안성이 네.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거 코드가 이제 배포가 준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완료시키고 난 뒤에 요걸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에 배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재점검까지 일단 완료가 네, 된 거죠. 완료됐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재점검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배포되면 네. 그 배포된 것이 저기 보신 바대로 아까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 저기 밥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다 살펴보는 겁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슬랙 같은 거 연결, 나머지 툴들도 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연결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네네. 밥이 다 만들어. 네네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온보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인사 담당자가 이제 쓰는 거죠. 네. 이번 기수에 신입 사원 5명 온보딩 아. 처리해줘. 네네. 그럼 근데 이놈이- 배포가 된 상태에서 실제 네네, 담당자 네. 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고, 요 작업하고 있는 게 자산관리 티켓 여기가 서비스 나우에 지금 아, 자산 네네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개발 도구 지금 그 오더 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슬랙으로도 연결돼 있고. 네네. 지금. 그래서 슬랙으로 내는 것은 아까 이제 온보딩이 잘 됐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네가 준비가 다 됐으니 네, 이제 작업 담당자한테 시작해라. 또 알려주고, 예, 알림도 해주고. 예. 그리고 리포트를 그렇게 쭉 지금 다 오는 겁니다. 네. 좀 급하게 말씀.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가 밥을 통해서 What's Next 오케스트레이트의 에이전트 AI를 업무용으로 네. 그 자리에서 다 만들어서 배포하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IBM만이 갖고 있는 또 특장 그러네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저도 하겠다 이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시니까 네, 힘들겠지만. 네. 아닙니다. 근데 가능할 수 플로우가 굉장히 로지컬하고요. 네네. 과정 자체나 아니면 테스트 항목 이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답이 가이드를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절차대로 쭉 플로우대로 가면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PD님도 건데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플로우를 밥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온보딩 같은 거 실제로 기업에 각각 개별적인 그런 에이전트 많이 만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본인들의 어떤 거버넌스, 말씀하셨던 이런 보안적인 영역들까지 다 해서 네. 뭔가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습니다. 점검해야 될 예.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네. 이런 지금 왓슨 오케스트라 X하고 오케스트 맞죠? 예, 오케스. 왓슨 X 왓슨 X 오케스트라와 또 밥과 밥. 같이 예. 해서 배포까지 하는 과정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예, 편하게 개발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툴이 네. 생겼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대문 뭘까요? 요거는 아까 네.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고. 네. 두 번째 메뉴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험 쪽 영업을 하는 영업 운영팀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왼편에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각종 문서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문서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를 엑셀에 만들어서 네. 이 시스템에 넣고 저 시스템에 넣고 시스템마다 이거 사람이 다 시스템 간의 연결을 사람이 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에이전틱 AI가 딱 생기면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 분석하고 DB 입출력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추천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기능들을 해서 통합된 어떤 응답까지 한 번에 한 화면에서 쫙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좀 중복적입니다만 그 보험 영업 운영 매니저가 요거는 이제 비개발자입니다. 네. 현업이라고 하는 그분이 보통 위에 이제 그 영업 본부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보험 가입자 서류 하나 주면서 김민수 씨가 맞는지 네. DB에서 확인해보고 네. 비슷한 고객이 있으면 어떤 상품들을 또 추천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봐. 그러면 아까 같은 복잡한 과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그거를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에서 비개발자가 설정만을 통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완료하실 수가 있다라는 네.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알겠어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데모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에서 음. 그 보험 문서를 먼저 보험 문서를 문서 분석하기 위해서 보험 그렇죠, 문서를 그렇죠. 추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추출 워크플로우를 보통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요거가 아까 박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네. 문서를 이제 분석하면 그 문서가 무슨 문서냐를 분류를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네. 그 분류하는 거를 지금 일단 노드를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 기본으로 제공하는 걸 선택만 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류가 일단 되면 요거를 뽑아내야 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뽑아내야 될 내용이 DB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니까 네. 그거를 이제 분기를 하는군요. 하나 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류된 결과를 받아서 요게 무슨 문서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다르게 해서 추출해야 될 내용들을 다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아까 네, 그렇게 만들면서도 그 안에서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이나믹하게 샘플 데이터를 넣어서 테스트까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류를 하는지. 예. 그럼 RAG인데 그 RAG에서 요거는 이제 분류된 문서 중에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뽑아내는 거. 네. OCR. 각각 항목이 뭔지. 네. 그래서 OCR로 이거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스몰 LLM이 붙어서, 비주얼 LLM이 붙어서 그 작업을 하게 만듭니다. 네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통,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 퓨샷이라고 하는 원샷, 투샷, 쓰리샷 예제를 주면 이놈이 LLM이 더 잘 정교하게 뽑아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다 해보실 수 네. 있게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OCR과 해당되는 LLM 네. 등등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어떤 문서의 도큐멘트 항목들을 다 뽑아내는 과정들을 네, 보여주고 네.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결과들을 그러면 메시지 어떤 것들을 보여줄 거냐라는 것들을 아웃풋도 여기서 디스크립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출한 항목들이 뭐뭐고 그것들을 그 값이 뭔지라는 것들을 아까 뽑아놓은 그 추출 항목들을 가져다가 네. 카피해서 거기다가 네. 찍어 어떤 항목을 보여줄 예. 것인지.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웃풋이 그렇게 쭉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게 실제 이제 어떻게 저희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고 그걸 실제 두 가지 문서를 분류해서 원하는 항목들을 잘 추출하는 거에 워크플로우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디버그 모드에서 추출이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예, 확인하는 과정들을 여기서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실제 구동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 있게 돼 있고 디버그 모드로 오른편에 실제 어떤 항목이 무슨 속성으로 뽑아내졌는지를 이렇게 다 확인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추출하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하실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뽑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실제 보험 DB에 넣어야죠. 어떤 상품을 했는지 또는 이게 새로운 보험이면 입력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실제 현업 담당자 하시기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특히 이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에서는 그 스웨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오픈 API 인터페이스를 정의만 해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여기서 바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회, 입력, 변경 이런 걸 허용된 권한 내에서는 다 네.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B 에이전트 요거까지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테스트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를 지금 이제 만든 겁니다. 두 개를 또 관리하는? 예. 왜냐면 그놈한테 물어서 그 해당되는 작업들을 원할 때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여기 이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실제 요 보험 에이전트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여기 오케스트레이터 통해서 실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제 아까는 각각 테스트를 해봤다면 네. 지금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자동적으로 라우팅해서 그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문서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해당되는 DB를 예. 호출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예, 일단 통합 테스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 각각을 또 하나로 뭉치는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였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아까 실패했네요. 본부장이 그거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지금 들어간 사람하고 유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상품들 추천할 게 있는지 그걸 흔히 협력 필터링이라고 하는 콜래보레이션 필터링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보험 영업 에이전트를 지금 따로 밥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나온 거는 현재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 내에 어떤 에이전트나 툴들이 있는지를 지금 다 조사하라고 그러고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그걸 지금 이놈이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거기서 내가 영업에 관련된 그 협력적 필터링 에이전트 하나 만들 거야라고 하면 저놈이 다른 거 있어도 상관없이 그 아까 오케스트레이트 에이전트 밑에
지금 새로 만드는 걸 자동적으로 딱 넣어줍니다.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네. 그걸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이놈이 알아서 시멘티컬리 또는 컨텍스트를 보고 맥락에 맞는 것들로 와, 만들어줍니다. 없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네. 지금은 그래서 에이전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지금 올려놓은 거죠. 배포까지 이놈이 자동으로 아까 했고. 아, 배포까지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 네. 그 놈이 실제 여기 조금 지난 보험 통합 에이전트가 이거 오케스트레이트니까 저 네. 밑에 보면 네. 지금 아까 보험 영업 에이전트 새로 만든 게 지금 네, 네, 자동적으로 네, 들어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기 안에서 제대로 알겠습니다. 됐나? 예. 네. 그 과정 비교하는 것까지 예.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영업 제한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까 새로 들어오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과 같은 패턴에 있는 고객들 중에 이 사람이 아직 가입 안 한 상품들이 네. 뭐냐? 네. 그걸 이놈이 추천을 쫙 해줍니다. 네. 지금 오른편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추천해 주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그럼 영업사원한테 이제 요런 리스트를 주고 보험 영업을 추가로 해봐라. 베니핏을 주게 하고 그럼 그분이 새로운 상품을 더 사실 수 있게 네. 영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결국 네. 바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업무에 에이전틱 AI를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에서 노코드로 현업 담당자가 필요한 에이전트나 툴들 다 만들어서 에이전틱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다. 또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시면 본인이 바합을 통해서 에이전트 하나 더 추가하시거나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개발자한테 부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들어 통합시켜서 작업하실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건 내용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원하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예,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하는 작업 과정인데, IBM이나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이런 프로세스로 파일럿이나 POC를 원하는 주제를 탐색해서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불러주시면 그런 것들은 또 커스텀으로 이렇게 제공해서 원하시는 대로 작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당장 시작하셔도 되고, PD님이 다음번에 한번 당장.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데모였고요. 실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데모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준비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벨로퍼 쪽에서 밥을 이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로지컬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데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현업의 담당자가 이런 플로우나 도구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본인들이 그런 어떤 영업적인 어떤 노하우는 많이 있겠지만 보험의 영업의 노하우는 많이 있겠지. 이거를 하나의 플로우로 시스템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런 블로그의 어떤 차트, 그리고 바브 블로그 호출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 제품을 도입해서 쓰시면, 아까 그걸 통해서 이제 PO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현업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실습형으로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보통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툴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실제 기업의 AX 전환에서 사실 더 허들은 담당자들이 얼마나 저걸 친숙하게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AI 플랫폼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고 뭔가 이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트러블슈팅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제안해주면 그게 이제 접근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밥이 잘 하는 거죠.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워낙 따끈따끈한 친구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발전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또 사례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향후에도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했고, 각각 담당자분께서 매니저님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도 정리를 하면서 요 메시지 하나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BM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주제 중에 두 솔루션 중에 하나인 이제 오케스트레이트랑 밥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요즘에 핫한 솔루션이거든요. 네. IBM에서. 그래서 변화도 굉장히 많고 또 발전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저는 묘미 중에 하나로 가져가고 그러세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어디까지 지원이 될 거고를 같이 저희와 함께 나아가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에이전틱 AI 프로세스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할 게 계속 많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계속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도 또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또 뭐가 많이 또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서 항상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나 발전이나 이런 게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너무 할 거 많다라기보다는 내 업무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신 거죠? 네, 그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트롤 플레인 관련된 네. 영역도 사실 원래 로드맵에 있다가 혹은 약간 거버넌스에 있는 부분들도 일부 갖고 와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트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솔루션이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무님도 네.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IBM 밥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시체말로 대박인데라고 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클로드랑 협력을 해서 네. 안트로픽이랑 협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시스템이라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IBM답게 기업의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구성했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큰 장점이고 저는 더 중요한 게 보안 부분들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걸 IBM은 끊임없이 그 부분들에 집착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이 아닌가 불러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달려가서 알겠습니다. 상무님 말씀에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AI 모델 이런 것들 잘하는 엔트로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바텀부터 하이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IBM이 만났을 때 이 AI 에이전트의 어떤 플로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역시, 결론이 잘하시죠. 그 말씀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두 분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또 많은 또 노하우와 또 방향에 대해서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돼서 POC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자분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도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실 전까지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디넷 인사이트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